저도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은 아주 옛날 옛적에 나왔던 주인공 도노번과 썸을 타며 간식으로 매일 살아있는 쥐를 먹던 그 예쁜 도마뱀 누나 다이애나가 나오는 최고의 미드 시리즈인 V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어렸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나던 것이 일단 그 외계인들의 얼굴 가죽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징그러운 파충류 피부와 또 걔네들이 타고 다니던 그 하얀색 우주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들이 전투를 벌일 때마다 사용하던 너무나도 멋있었던 그 레이저 권총과 소총들입니다. 탄창을 갈 필요도 없이 또 총알도 거의 무한대로 나가며 무슨 우주 막대사탕 같은 환상적인 네온 컬러의 끝내주게 멋진 길다란 레이저 총알이 멋진 소리를 내며 허공을 날아가는 그 모습은 이후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면서도 내내 꼭 내 생에 보고 싶은, 그리고 꼭 언젠가는 나도 한번 쏴보고 싶은 그런 꿈의 무기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레이저 무기라는 것이 전기차처럼 이미 현실화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시제품까지 완성된 상태이고 그 성능 실험까지 최근 완벽하게 성공한 상황인데, 우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그리고 중국의 대륙간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격추 용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 전 세계 우방들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데 큰 공을 들였던 그 아이언돔 체계 역시 결국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미국이 과거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로 적 미사일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넘어 이제 서둘러 레이저로 넘어가려는 이유는 바로 최근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계 미사일 최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마하 9 또는 최대 마하 11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날아오는 걸 미리 포착하고 미사일로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하 11이면 시속 13,464km에 해당되는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약 11,000km이니까 평양에서 뉴욕 또는 워싱턴까지의 거리와도 비슷합니다. 물론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즉 지구 반대편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대략 50여 분 만에 적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게다가 그 속도가 시속 13,000km가 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말하자면 스텔스 아닌 스텔스 미사일이 되는데, 날아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식 무기들 중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일단 그 초기형인 팩1의 속도가 마하 2.5, 최신형인 팩3의 속도도 마하 5밖에 되지 않아 일단 마하 10이 넘어가는 요즘 극초음속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궤적을 어찌어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쪽에서도 또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허공에서 정확히 요격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종종 MD, 즉 미사일 디펜스 홍보용으로 내놓는 미사일 요격 성공 영상들은 전부 다 일반 마하 1 또는 2의 속도로 날아오는 재래식 미사일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들이고, 그것도 단거리 요격에서만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뿐 장거리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은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러시아가 개발했다고 발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날아가다가 또 그 중간에 궤적까지 바꿀 수 있는 신기술까지 탑재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들 안보에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북한이 그런 기술을 손에 넣게 되는 날에는 미국으로서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이미 중국은 그걸 간파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레이저 기술은 두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고민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첫째는 바로 레이저가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시속 약 13,464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걸 포착하고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빨라야만 어느 정도 요격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또 이 세상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는 것은 그게 총알이든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무기의 경우
초속 무려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발사 즉시 목표물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건 진공 속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그것의 약 70에서 8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략 마하 10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발견 즉시 타격하기 때문에 기존 재래식 대공 미사일의 속도에서 오는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포탄의 연속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철못 쓴 환한 꼴뚜기처럼 생긴 팔랑스 같은 무기들이 아무리 빠른 연사 속도로 포탄을 이어 발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마치 하나로 쭉 이어진 긴 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포탄과 포탄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미사일의 경우,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 딱 한 발만 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딱 한 발로 무려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열린 창문 안으로 야구공을 던져서 넣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낮으며 더 정확히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무기는 탄환이나 포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레이저를 끊김없이 계속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기다란 불 막대기를 하늘에 대고 적 미사일을 쫓아가서 갖다 대면서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로 적 미사일의 궤도가 포착되기만 하며, 그리고 목표물에 이 레이저 무기가 락되기만 해버리면 그때는 그 미사일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만 볼 때는 거의 100%의 확률로 격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레이저 무기라는 것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서 미국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을 올려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격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과 안보 공백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꿈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 레이저 무기가 본격적으로 배치되게 되면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레이더로 그 미사일의 궤도를 확인하고 그저 락만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는 발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는 레이저의 그 긴 불 막대기가 미사일을 허공에서 찢어버려 격추시켜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단지 적 미사일 격추에만 유용할 리가 없습니다. 해상에서는 구축한 포탑에 장착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포탄이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적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일직선으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함을 레이더로만 보고 지져버릴 수 있게 되며, 마찬가지로 같은 무기가 전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영상 썸네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선회를 하며 살벌한 지옥을 뿌리는 그 C-130 허큘리스 같은 무기에서도 이제는 그 무지막지한 포탄들과 함께 두꺼운 레이저로 지상을 지져버리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는 미 공군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레이저 무기 활용 개념도의 이미지입니다. 또 이 레이저 무기가 소형화되면 아주 당연히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소총들도 근미래에는 모두 레이저 무기로 대체되며 우리가 스타워즈 등에서 보아왔던 그런 미래 전투의 모습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미래에는 결국 거의 모든 무기들이 이 레이저 무기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 중에는 앞서 설명한 레이저의 속도 강점도 있고, 또 일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경제성에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레이저 소총의 한 발 발사 비용은 거의 1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K2 소총에 들어가는 5.56mm 탄환,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나토 탄환 한 발 가격이 대략 500원이며 K9에서 발사하는 그 155mm 포탄의 가격은 물론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의 대표 대공 무기인 신궁의 경우 한 발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신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레이저 무기의 한 발 발사 비용이 1,300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무기에 대한 장점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최고 방산 대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며 앞다투어 연구 중에 있는데, 무기에 가장 진심인 우리나라도 현재 그 세계 최선두 그룹 중 한 곳이며, 그래서 바로 얼마 전 드디어 그 최초 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성공의 주역은 바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불방망이 K9을 만든 곳. 그럼에도 너무 겸손해서 야구장에서는 일부러 그 신비한 타격 능력을 숨기고 있는 바로 한화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부와 군은 오는 2026년까지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빠르게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던 자였습니다. 일단 그 사업 진행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고 생산은 한화가 맡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한화가 이번에 또 사고를 쳐버렸는데 원래 계획보다도 훨씬 빠르게 시제품을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한화는 내후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던 블록 1 시제품을 작년에 완성해 버렸는데 그 완성도가 너무 높아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곧바로 전력화를 시켜버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며 심지어 그 출력, 즉 자동차로 말하자면 마력, 포탄으로 말하자면 화력에 해당하는 출력 수준이 현재 이 분야 세계 최고 회사인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개발한 그 유명한 차세대 아이언빔 모델과 비교해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아니 전차나 포 같은 건 원래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화력에 진짜 한이 맺혀서 화약과 전차 외엔 이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레이저 관련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고 이 레이저 무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하는 건지 진짜 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신기한 걸 넘어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게 한화의 레이저 무기 시제품의 실험 성공 장면입니다. 막 영화 스타워즈처럼 엄청 멋지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프로토타입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무려 300m나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여 폭발시켜 버렸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한 걸음인 것입니다. 이 레이저를 발사한 레이저 포탑, 즉 발진기라고 부르는 레이저 빔 접속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엄청 큰 CCTV 비슷하게 생겼는데 광학 장비라 그런지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 제작하고 있는 시제품들의 모양을 보아도 다들 무슨 커다란 렌즈처럼 대동소이합니다. 한화에서는 최근 또 보병용 레이저 소총의 시제품도 발표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총에서 발사되는 레이저의 경우 발사와 함께 기존 탄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정확도로 적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며 또한 도달 즉시 순간적으로 약 700도의 열을 발생시켜 적 보병 또는 적 무기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이 되면 여기서 출력을 훨씬 더 높인 레이저 시스템과 또 그걸 이동식 무기에 장착한 시제품 그리고 아주 작게 소형화시킨 휴대용 버전까지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런 속도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거의 10년 정도 후에는 지금 전기차들이 빠르게 내연기관 차들을 대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전 세계 무기들이 빠르게 레이저 무기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레이저 무기의 출력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날아오는 드론이나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력은 대략 20k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또 작년 미 해군 상륙 강습함인 USS 포틀랜드호가 아덴만에서 성공시킨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대략 150kW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의 과학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최대 출력은 약 350kW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데에는 최소 1MW, 즉 1000kW의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베이스 기술은 등장을 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격추용으로 실전 배치될 때까지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건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해야 할 때 이야기이지 단 10kW만 되어도 레이저 무기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이번에 한화가 시험에 성공한 레이저의 출력은 약 20kW인데 이게 고작 20kW라고 하니까 살짝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화가 최근 충남 태안에 있는 국가형 안흥 시험장에서 시연한 실험에서는 이 레이저를 쏘아 1km 밖에 있는 두꺼운 철판을 녹여 뚫어버릴 정도의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출력이면 이미 상대편 보병이나 하늘 위로 침투해 들어오는 무인기 정도를 공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적 전차나 전함 또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베이스 시스템이 완성이 된 상태여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각국의 출력 경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 초기에 소개한 현존 가장 빠른 미사일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지금 최대 마하 11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이미 기존의 재래식 대공 무기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넘어 극초음속 글라이더 미사일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미사일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속도가 자그만치 최대 마하 30에 달합니다. 마하 30이면 시속 36,700km가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 기체들은 모두 마하 5를 그 기준점으로 두고 있어 그 위로는 모두 극초음속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의 최고 선두인 러시아의 경우 그 유명한 치르콘이 이미 예전에 공식적으로 마하 9를 넘어섰고 바로 작년에는 마하 20의 속도를 내는 신형 초음속 미사일인 아방가르드까지 실험에 성공한 상태인데다 거기다 더해 현재 러시아는 이 아방가르드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장착시킬 수 있게 한 것도 모자라 그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개발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레이저 무기의 고성능 버전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이 최초로 등장했던 때와 유사한 수준의 천지가 개벽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신기술들이 지금 앞다투어 쏟아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세상의 모든 신기술들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곳이 바로 무기입니다. 이미 드론들은 인공지능의 힘과 상상을 초월하는 알고리즘의 완성도로 혼자 적진으로 날아가 수 킬로미터 아래 지상에 있는 수천 개의 목표물들을 모두 동시에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어 정밀 타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5G 그리고 6G의 시대 또한 지금 도래 중에 있고, 최근 들어 전 세계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지면서 다시금 세계 방산 무기 업체들 간의 경쟁도 과거 냉전 시대 이상으로 뜨거워지고 있어 아마도 향후 몇 년간 이 레이저 무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수준의 놀라운 미래 무기들이 예고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는 미국과 독일과 함께 거의 세계 3대 무기 강대국으로 선방을 했지만, 그 성공에 안주해버리며 지난 90년대 초까지 미국을 넘볼 정도로 치고 올라가던 일본이 반도체와 같은 신기술의 파도에 제대로 타지 못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다 오늘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성공에 안주할 때가 아니고 더더욱 치열하게 투자와 연구 그리고 개발에 집중해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의 그 첫 출발부터 앞서가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해서 현 시점 세계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거기에 더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 외엔 감히 우리와 견줄 상대조차 없을 정도로 극강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가 가진 그 모든 강점들과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오는 경쟁적 우위를 모두 잘 활용해서 다가오는 미래 방산 시장에서도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활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에 필요한 그 소중한 타격 능력을 국가를 위해 모두 무기 개발에 양보해준 애국 기업 한화가 앞으로도 계속 딱 지금처럼만 계속 발전해서 근 시일 내 록히드 마틴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방산 대기업이 되어 최고의 무기로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